의사들은 우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거절했다. 몇 년 전 내 친구가 내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치유 신봉자이자 생식주의자였는데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내가 병들어 몸져눕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약을 먹지 말게나. 약은 모두가 다 독일세. 질병은 체내에 쌓인 찌꺼기와 노폐물 때문에 오는 것이니 3일간 아무 음식도 먹지 말게. 그리고 매일 30분 간격으로 깨끗한 물을 한 컵씩 마시게. 그리고 가능하면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를 먹고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먹게나. 그러면 3일 이내 저절로 회복할 것일세. 나는 그의 말대로 실천했다. 그런데 정말 그 친구 말이 옳았다. 3일 만에 나는 일어나 움직이게 되었다. 3일째 되던 날 관장을 했는데 나의 대변에서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났다. 비로소 몸 안에 있는 찌꺼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한 내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리 많은 찌꺼기와 노폐물이 내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신기했다. 그렇다. 나는 매스컴에서 시키는 대로 먹었다. 그리고 뚱뚱한 몸으로 침대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내 친구는 날씬했고 아주 건강했다. 그는 오직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만 먹었다.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나는 이전의 몸무게 70kg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질병들이 모두 사라지고 에너지로 넘치게 되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배출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유튜브 내에서 조승우 한약사의 활약이 참 돋보이는데요. 조승우 한약사는 병원과 약물로는 질병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과 산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먹는 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암 환자를 위한 가공식, 이런 죽은 음식들을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으니 우리 몸이 안 낫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대부분 손발을 자르고 시력도 잃고 결국에 암 진단을 60대 넘어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약물이나 영양제나 이런 걸 찾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5, 60세가 되면 아침에 가공식품이나 베이컨이나 소시지 등 냉동 고기 반찬은 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기를 드신다면 목초 사유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는 어떻게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 것일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060 세대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 5, 60세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빠르면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안타깝게도 조기성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5060 세대가 이렇게 된 건 갱년기 장애가 와서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나이대가 원래 아픈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진단을 받는 이유는 가공식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시대에 걸쳐서 우리는 점점 가공식품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1970, 80년대에는 지금처럼 기준이 더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부터 해서 발암물질들이 엄청나게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위생법처럼 식약처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 30년도 안 됩니다. 지금 5060 세대들이 아픈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암물질이 몸에 축적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술, 담배나 커피, 탄산음료, 밀가루, 튀긴 음식. 거기에 더해서 40대 때부터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없이 다 먹으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했겠죠. 유산균, 오메가3, 마그네슘 등 눈만 좀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하고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칼슘 먹어야 된다고 해서 영양제를 엄청 드셨을 겁니다. 40대 때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영양제 먹으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되레 갖고 온다. 칼슘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방세동을 갖고 온다. 전립선암이 생긴다. 오메가3 먹지 마라.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오메가3는 의사들 보고 함부로 처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 독소가 복합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 결과물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조기검진 받으면서 5, 60세부터 많은 분들이 각종 질병을 진단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50대 이후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이 지금 아픈 원인은 식습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 현재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뭔가를 먹는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질병이 치료가 될까요? 지난 10년간 몸에 좋다는 유산균, 오메가3를 먹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먹었으면 증상 완화가 아니고 완치가 돼야 하는데 완치가 되셨나요? 약은 안 먹어야 완전 치유가 된 겁니다. 약은 증상만 없애는 겁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약 먹어서 혈압만 120에서 80 유지하고 공복 혈당 100 유지하고 당화혈색소만 6.5 미만으로 나온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건 똑같이 안 좋은 가공식품들을 계속 먹고 채소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 오른다. 콩팥 안 좋다. 그런 낭설에만 휘둘려서 채소 과일은 멀리하고 암 환자를 위한 각종 가공식, 분말 가루 이런 죽은 음식들을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으니 몸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대부분 손발도 자르고 시력을 잃고 결국에 암 진단을 60대 넘어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영양제나 이런 걸 찾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5, 60세이고 동시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60 아침에 꼭 먹어야 할 음식 한 가지. 요새 소금을 안 먹어서 아프다. 이런 것도 많이 돕니다. 일단은 과하게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짠맛의 힘, 우리 몸에 소금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과하면 당연히 독이 됩니다. 5060 세대가 될수록 찬맛을 느끼는 감각이 50%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갈수록 짜게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로 적절한 소금 섭취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염식을 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식품의 가열을 최대한 안 한 그냥 있는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고열에서 가열하고 튀긴 음식 아니면 밀가루 가공식품들이 여러분의 소화 에너지를 엄청나게 급격히 소비시키고 몸의 면역력을 다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060 세대야말로 아침에 채소 과일로 시작을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 핵심으로 가장 효과가 빠른 착즙 무첨가 주스를 권해드립니다. 세계 장수식품으로 암 환자들에게도 좋은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 앞글자 CCA를 따서 제가 까주스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까주스를 까먹지 말고 하루아침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년들이 꼭 실천해야 할 식습관 한 가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산양유 단백질을 사셨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채소 과일을 전파하고 완전 배출 책도 써내고 유튜브 통합 누적수 5천만 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도 산양유 단백질을 사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근육 보강되는 이거 먹어야 된대서 사셨다고 합니다. 제 얘기보다, 제 영상보다, 제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채널 홈쇼핑에서 이 산양유 단백질 관련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프로를 틀기만 해도 5060 갱년기 장애가 오는 분들은 무조건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된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막으려면 근육이 있어야 된다. 당수치 조절을 하려면, 혈압 조절하려면 그래서 뭐 먹어라. 산양유 단백질 먹어야 한다며 중년 노년층한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60 세대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단백질 보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소화 에너지를 덜 쓸 거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소화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은 즉 소식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이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밥 숟갈을 내려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욕망과 욕심이 들 때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식탐을 내려놓을 때 몸에 좋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뭔가 챙겨 먹고 싶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을 때 그때 몸이 좋아집니다. 완전 배출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소식하셔야 된다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끊어야 할 음식. 꼭 끊어야 될 음식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입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못 끊겠다 하시면 그만큼 완전 배출을 해주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안 드셔야 될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이 튀긴 음식을 계속 먹으면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튀긴 음식이 치매를 부르는 물질을 갖고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AG라는 당독소 물질인데 이 자체가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듭니다. 튀긴 음식만큼은 내가 예전보다는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기준을 일단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면 젊어진다. 원래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떨어집니다. 소식을 하게 만들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식품을 팔아야 하는 업체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돼. 입맛이 떨어질수록 더 챙겨 먹어야 돼. 영양제 먹어야 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아픕니다. 주위에 암 환자도 많고 약물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 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침으로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간식을 먹더라도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통곡물, 견과류 이런 살아있는 걸로 드셔주십시오. 그러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끊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아닙니다. 의사나 병원은 여러분 인생을 절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먹던 약을 끊게 못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단 2주만 아침을 살아있는 채소, 과일, 까주스로 시작을 해보시고 일주일에 단 하루는 채소, 과일식으로만 온전히 보내보시고 평소 때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도 보세요. 원물 그대로도 먹어보고 이렇게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유일한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완전 배출을 하실 때 몸은 좋아집니다. 중년 식습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몸 안에 효소가 있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차의 배터리라고 비유를 하는데,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게 체내 효소가 약 2만 가지가 넘고, 그 다음이 소화효소, 우리가 많이 듣는 아밀라아제, 그리고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먹을수록 이 효소들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이 효소를 유일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입니다. 그런데 가열을 하면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42도 이상에서부터 다 파괴되고 50도에서 70도면 다 괴멸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죽어있는 효소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영양제는 채소 과일에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돈을 유기농 채소 과일에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치매,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TV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암하고 치매입니다. 광고만 틀면 암, 치매 보험 광고, 너도 이거 걸릴 거야. 암은 3명 중 1명이라 하고, 치매 같은 경우는 205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국인 6명당 1명은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치매하면 아셔야 될 건, 우리 인간의 뇌는 원래 치매가 걸리게끔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로 치매는 예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평소에 먹고 우리 몸에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하느냐, 그것에 치매가 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 한 가지.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려고 인공감미료를 썼다. 아니면 무설탕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게 단순히 설탕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먹고 그 씨앗을 배설해서 과일을 퍼뜨려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식물계는 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단맛을 좋아하는 걸 중독시킨 대표적인 것이 설탕입니다. 사탕수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사탕수수는 죄가 없습니다. 사탕수수에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싸면서도 단맛을 내는 설탕으로 가공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탕보다 200배, 300배, 600배 더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가 몸에 좋겠냐는 것입니다. 혈당을 안 올립니까? 당 수치를 안 올립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등재를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한 겁니다. 아스파탐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다이어트 콜라에 다 들어갑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통술인 막걸리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단맛을 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싸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애초부터 태생이 메탄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메탄올은 인간이 먹으면 죽는 독극물입니다. 설탕을 제한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공감미료는 지난 수십 년 써봤더니 암을 갖고 오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이건 치매로 연결이 됩니다. 설탕도 안 좋지만 이걸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치환해서 당류 제로라고 써져 있는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치매를 예방하려면 뭘 먹을지 비방이나 레시피를 찾기 이전에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혈당을 올리는 설탕이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요. 최근에 뉴욕에 있는 마운트 시나이라는 의대에서 엄청난 대규모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치명적인 독이라고 밝혀진 게 최종 당화 물질, 줄여서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이 고열에 의해서 설탕, 당하고 만나면서 변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독소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인류가 700만 년간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랑 똑같이 우리 뇌에 쌓이는 겁니다. 수은이 대표적으로 치명적인 중금속인데 이게 몸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고 결국엔 뇌로 들어가 버립니다. 뇌에는 비비비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중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치명적인 것은 걸러야 되는 뇌장벽이 있는데 이 당독소는 안 걸러집니다. 그게 태아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무서운 거고 그 다음으로 당독소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당독소가 결국에는 치매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감자튀김을 먹지 말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독소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감자가 몸에 좋다 생각해서 튀긴 감자는 괜찮겠지 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청 먹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는 단짠의 완벽한 조화거든요. 그때 이 당독소가 무려 감자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게 생겨버립니다. 튀기면 고기는 5배에서 10배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몸을 망치는 게 고기를 구워 먹고 튀기고 숯불에 직화해서 먹는 것입니다. 최악의 10가지 음식을 순위대로 뽑아봤더니 1위가 직화에 구운 닭다리 껍질입니다. 가공육이나 비엔나, 스팸, 소시지 이런 것을 숯불에다가 직화해 먹으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또 숯불에 고기를 태워 먹으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닭껍질, 태운 고기는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1위부터 10위에 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화에 구웠을 때, 오븐에 튀겼을 때, 그냥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 근데 2위는 바로 베이컨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뷔페 식당에 베이컨이 나옵니다. 바삭바삭 튀겨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치매를 갖고 오는 당독소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치매 보험을 들게 아니라 튀긴 음식, 구운 고기, 특히나 숯불에 막 태운 고기, 감자튀김을 제한하시고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삶아 드셔야 됩니다. 수육이나 족발처럼 보쌈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게 진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치매가 됩니다. 당독소를 쥐에다가 투입을 했더니 베타아밀로이드 물질이 엄청나게 생성됐고 인지, 즉 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치매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체에도 적용을 해봤더니 역시나 유의미한 것, 즉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알려줬는데요. 당독소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독소가 생긴 음식들을 꼭 제한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를 싹 없애주는 영양제가 있다. 치매약은 예방이나 개선은 안 되고 시기만 좀 늦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매약을 처방을 하는데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밝혀졌습니다. 영양제도 치매 예방이 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많이 속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란 제도입니다. 이게 마치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줬으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홈쇼핑에 자세히 보면 깨알 만한 글씨로 위 제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을 줄 수도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는 정보들이 건강 정보지 위를 보면
제품에 대한 효능에 관련된 정보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타민 D,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칼슘 등의 부작용이 쏙쏙 드러나서 칼슘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의사들 보고 처방하지 마라. 미국에서는 드디어 오메가3도 의사들에게 처방하지 마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고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건강기능식품을 장기간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가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약도 간과 콩팥은 싫어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학물질 때문에 일시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로 심리적인 걸로 몸이 좋아진다는 착각은 들 수 있겠으나 3개월, 6개월, 1년 넘게 장기간 먹었을 때 그것들이 다 쌓여서 복합적으로 암이 오고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단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양제 선택에 있어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특별한 영양제, 음식, 이런 건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원래 치매가 걸리지 않게 진화되었다. 120살까지 살게 돼 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먹었던 주식으로만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식을 강조한 거고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영양제 먹고 단백질 파우더 먹고 새끼가 먹어야 될 사냥까지 뺏어와서 단백질 파우더로 갈아 먹어봤자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 흡수하기 어렵고 배출하기가 어려운 분자구조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만든 게 당독소입니다. 가열한 순간 독성 물질이 생긴다는 걸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효소가 된 채소 과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많이 드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는 갈아서 드셔라라고 합니다. 근데 갈아 먹는 것조차도 삭즙으로까지 드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달맞이 종자유부터 해서 온갖 추출물을 드셔보셨는데도 불편한 것이 있다 하신다면 단 2주만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삭즙을 해서 드셔보십시오. 매일 아침 공복에 장수식품인 사과, 위장을 가장 좋게 해준 게 확인된 양배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3가지만 넣어서 드셔보세요. 가의 삭즙 주스를 단 2주만 드셔도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 우선 살을 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식이요법 또는 식단 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 이것을 다이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집이 잘 사는구나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걸 많이 먹어서 과잉 에너지 섭취가 지방으로 잉여돼서 결국에는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만을 뜻합니다. 다이어트 기능식품은 살을 빼주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다이어트 미용에 관련된 것은 더더욱 드시지 말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즉,
살을 빼는 것 자체도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요요 같은 부작용, 단순히 살만 다시 찌면 모르지만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 그만 따라하세요. 저탄고지, 고탄저지.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필수 영양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들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필수 영양소들인데요. 특정 성분, 특히 지방이 모든 질병을 갖고 오는 것으로 1970, 80년대에는 지목을 당했다가 결국에는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 즉 설탕이 우리의 질병을 갖고 온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다시 또 저탄고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필수 영양소를 과하게 제한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이 찌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은 더 이상 에너지, 즉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서 기아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엔 잘못된 식습관이 과잉 에너지, 즉 불필요한 독소로 쌓여서 결국에는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만큼 몸을 쓰지 않아서 단순히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독소들이 치명적으로 몸에 쌓이고 심장이나 뇌로 가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나 콩팥이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즉,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살이 찐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 하면 떡볶이가 있습니다. 어느샌가 떡볶이가 정말 우리 한국 고유의 음식처럼 됐는데요. 우선은 내가 당 중독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설탕입니다. 달달한 것, 원래 인류는 단맛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좋아합니다. 가공 단맛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연의 단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떡볶이 끊겠어, 빵 끊겠어, 피자 끊겠어는 안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달달한 과일을 천연의 과당으로 섭취를 해줬을 때 자연스럽게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하면서 빠른 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침 한 끼만 걸러보세요. 많이 전파해드리고 있는 3대 주기가 있습니다. 섭취주기, 동화주기, 배출주기입니다. 즉,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즉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주기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주기, 그리고 마지막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주기입니다. 즉 독소를 배출해내야 되는 시기에 아침부터 우유에 시리얼, 가공된 빵, 커피들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로 재생하고 배출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여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을 먹게끔 우리 인간은 진화하고 설계되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 고도로 기획되고 마케팅이 된 결과물로 삼시세끼를 먹게 한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을 나는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만으로도 바꾸신다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있고 가격 역시 흠집난 사과나 못난이 사과는 저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은 유명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병원에서조차 주는 과일이기 때문에 힘들게 간헐적 단식할 필요 없습니다. 16대 8 아니면
20대 4 이런 식으로 16시간 길게는 20시간을 안 먹는다는 뜻에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실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은 원래 안 먹게끔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야식 먹고 매일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16대 8, 20대 4를 하시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식을 해볼까 해서 한 번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침엔 반드시 2주 정도는 살아있는 음식들로 바꿔주고 그 다음은 야식을 제한을 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무조건 12시간, 16시간, 20시간 단식을 했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술로 만들어진 최악의 다이어트 식단.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을 굳이 꼽으라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하에 다이어트 기능식품만 먹고 버티는 여성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물질을 드실 바에야 차라리 바나나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아니면 고구마 다이어트 같은 한 가지 채소나 과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냥 굶는 게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60일 정도 단식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먹으면서 화학 첨가제, 특정 추출물들이 고농축된 것들이 몸에 계속 들어오면 간하고 콩팥이 그만큼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몸에는 치명적으로 데미지가 쌓이고 살은 빠질지언정 요요가 훨씬 더 빨리 오고 각종 만성염증이 몸에 자리를 잡습니다. 최악의 다이어트는 특정 화학 첨가물을 먹는 것입니다. 3일에서 일주일, 심지어 20일, 21일 주기까지로도 설계가 돼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건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으로 살 빼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아기들은 호흡할 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사회인들은 가슴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만큼 오장육부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안 빠지는 게 바로 뱃살과 내장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코로 마실 때 배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내민 상태에서 입으로 후 해주실 때도 배를 최대한 끝까지 안으로 들어오게끔 힘을 주는 게 바로 단전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코어에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5분만 습관적으로 복식호흡을 하셔도 내장지방이 분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곧 명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눈을 감고 순간 멍 때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코끝에서 숨이 나오고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를 밀어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어깨가 올라갈 텐데요. 편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후 3에서 5초 정도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에서 8초 정도 내쉬면 순간 머리가 띵합니다. 이걸 하고 난 직후에 눈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짧게 1분만 하셔도 몸이 많이 이완되고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코어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더 이상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가공 음식,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진짜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열을 가하지 않아서 효소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채소 과일식을 주식으로만 바꿔도 몸의 만성염증, 즉 독소가 배출되고 쌓이는 독소보다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기만 해도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 빼려면 일단 운동하지 마세요. 양방, 한방을 다 통틀어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도 다 해보신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첫 번째로 내리는 안내는 운동하지 마라입니다. 정말 죽어라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한 만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내가 현재 안 먹어야 될 것들부터 제한을 한 상태에서 몸을 회복시켜야지.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뺀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맞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개념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칼로리, 즉 열량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공식품 판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칼로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의외로 몰랐던 상추의 효능. 상추 역시 사과, 당근, 양배추에 이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채소 과일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사과, 당근, 양배추는 먹기가 편하지만 상추는 잘 드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고기 먹을 때만 겨우 상추를 보고 식당에서 나온 것도 잘 안 드시는 게 상추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추는 예전부터 동의보감에도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와거라고 했습니다. 상추 씨앗은 와거자라고 해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몸의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배는 뜨겁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단순 혈액순환을 떠나서 에너지, 즉 림프 시스템의 순환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순환을 시켜주는데 상추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추 먹으면 잠 오니까 너 공부해야 되니까 먹지 마. 실제로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신경작용이라고 현대 과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수술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마취제 약물이 없으니까 상추를 먹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이 진통 작용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 상추가 수면 호르몬과 직접적인 작용이 있어서 상추만 먹으면 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머리로 차오르는 열을 내려줘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심장의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동시에 진통 소염작용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 물질이 상추 뿌리를 뜯었을 때와 이 상추 밑동을 뜯었을 때 나오는 흰색, 즉 우유 점액질 같은 물질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 바로 락투카리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이러한 효능은 락투카리움을 구성하고 있는 락투신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락투카리움은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추출한다고 해서 잠이 잘 온다거나 진정작용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추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고 이 영양소들과 함께 락투카리움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진통, 불면 개선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락투카리움은 상추와 치커리에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추를 드셔보세요. 상추는 매일 드셔도 몸에 좋습니다. 상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락투카리움이라는 진통 진정 작용을 하는 물질 외에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여러 물질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로놉신이라는 간에서 생성하는 물질이 눈을 좋게 하는데 이 물질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타민 K가 많으니까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을 잘 순환시켜주고 칼륨까지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상추는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채소는 칼륨이 많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신장투석, 콩팥에 결석, 돌이 있으신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상추를 멀리 하시지 말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상추는 보통 하루에 50장까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따졌을 때 얘기고 보통은 한 번 먹을 때 10장에서 20장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고깃집에 갔을 때 상추, 깻잎, 마늘이 함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양학적으로도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상추, 깻잎, 마늘이기 때문에 고기 한 점 더 드시는 것보다는 상추를 고기 드시는 기회 삼아서 드시는 게 몸에도 좋습니다.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좋은 유형. 첫 번째, 놀랍게도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에게 상추가 참 좋습니다. 즉,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썼던 게 상추 씨앗입니다. 현대에도 이 상추 씨를 차로 드시거나 상추 자체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들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불면을 많이 겪으십니다. 상추를 먹으면 아침에 먹는다고 해서 바로 쓰러져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주기 리듬을 잘 맞춰줘서 낮잠도 좀 자게 하고 또 밤에도 잠을 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임산부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나 임신 기간 동안에는 먹은 것들이 다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상추에는 엽산을 포함한 각종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태아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게도 가장 좋은 채소 과일의 대표 중 하나가 상추입니다.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좋은 유형. 두 번째, 상추에 든 락투카리움을 설명드렸는데 상추를 막 뜯어서 한 병에 담아서 드신다고 해도 바로 쓰러져서 주무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 괜히 상추 먹으면 잠만 오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안정되면 잠이 올 수는 있습니다. 잠깐 꿀잠을 자주는 게 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도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되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게 신경이 과민돼서 그렇습니다. 상추는 이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마다 정말로 그냥 밥과 쌈장에 싸서 드셔보세요. 저는 환자분들 중에 한약보다 더 잘 듣는 게 상추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해봤고 지금도 상추를 통해서 불면을 개선하시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불면 때문에 정말 수십 년간 안 해본 거 없다 하신 분들이 안 한 게 바로 상추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번 상추를 20장에서 30장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좋은 유형. 세 번째, 상추는 정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를 통해서 결국에는 간 기능이 회복됩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시작은 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이 기능이 회복되면 췌장도 좋아지고, 췌장이 좋아지면 콩팥도 좋아지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하면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건강기능식품만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 눈의 황반변성을 예방한다. 치료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을 먹어서 눈 침침한 걸 예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녁에라도 꼭 드시면 눈이 맑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좋은 유형. 네 번째.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살이 많이 쪘든 적게 쪘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다이어트인데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물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액이니까 체액인데 이 체액 중에서도 다시 혈액, 림프액, 그리고 뇌액, 척수액, 골수, 뼈에 든 액, 모든 액들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보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식을 강조드린 이유가 살아있는 음식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 진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식품 음료를 먹는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먹을 때가 가장 좋다는 거고. 무려 9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추를 먹는 것 자체는 이러한 진액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액이 잦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하고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살이 안 빠집니다. 온갖 노력에도 건강에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이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진액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 그 중에서도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 상추로 분명히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2배. 실제 상추는 줄기에서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따진 상추만 보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데 상추 매니아들, 특히 텃밭에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은 이 줄기째 통째로 대를 뽑습니다. 이 뿌리째 빠진 상추는 뿌리 끝에 흙이 있으니까 그냥 따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충분히 세척이 된 상태면 그 뿌리까지 드시는 게 영양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통해서 상추 드시는 분들은 그 줄기대까지 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극찬을 정말 해도 모자랄 상추지만 애석하게도 이 상추가 쌉싸름합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품종 개량을 해서 이 쓴맛이 많이 없어진 것도 많습니다.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쓴 상추를 찾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이 쓴맛은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품종 개량된 것들, 그런 달콤한 맛이 나는 상추들을 통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리하는 채널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분 함량이 제일 높은데 물 분자를 흔들어 가지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원리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좀 아깝습니다.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상추를 가열해서 먹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추천하는 상추 요리법. 상추는 뭐니 해도 겉절이가 맛있습니다. 겉절이 할 때 양파, 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맛있게 양념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우리 몸에는 좋습니다. 매일 죽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안 드시더라도 그렇게 한 번쯤은 양념장에서 겉절이로라도 꼭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추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게 바로 부추입니다. 그래서 겉절이에도
상추하고 부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부추는 정말 많은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상추랑 같이 먹으면 식감이 조화돼서 먹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싸 먹으실 때 상추 2장을 깔고 그 위에 부추를 싸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고깃집에 항상 부추가 양념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래된 우리 인류가 생존해온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상추하고 부추를 같이 드시면 동맥경화가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추가 찬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 성질, 더운 성질. 이건 우리 동양에서 음식 문화로 인해서 나온 거지.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기 때문에 찬 상추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어떤 정보에는 농약 성분 때문에 그런 거라 하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에 쓸 돈으로 유기농 상추를 사 드세요. 흐르는 물에 5분간 담가 놓으셨다가 한번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상추를 안 드시다가 드시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순 있습니다. 실제로 상추가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게 위와 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통 설사가 잘못된 식중독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랑은 다릅니다. 상추조차도 내 몸을 깨우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몸이 회복되는 데는 반드시 통증과 그에 따르는 호전 반응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추 외에도 섭취하면 좋은 음식, 당근, 사과, 양배추.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가주스인데 3가지만으로도 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상추까지도 한번 갈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작즙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과, 당근, 양배추에 상추까지 곁들여서 4가지를 드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무병장수 120세 자연사 하실 수 있다는 걸 장담드립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10m가 뚫려 있는데 이곳이 쓰레기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배출해야 합니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산 음식, 즉 채소와 과일을 부지런히 먹으면 몸속 쓰레기가 완전히 배출되어 살이 쭉쭉 빠지고 비만이 사라진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각종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와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 있습니다. 해봤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2주간 가음료로 완전 배출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 상추를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지요. 여러분도 채소과일식으로 건강을 찾고 완전 배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